조용히 좀 얘기해. 아싸. 조용히 좀 얘기해. 조용히 좀 얘기해. 조용히 좀 얘기해. 조용히 좀 얘기해. 조용히 좀 아가리해. 자, 여러분 조용히 좀 얘기해. 일주일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많은 사연들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많은 고민과 사연을 가지고 사시는 거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이게? 몰라.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다음에 자? 응. 그런 같은 거 준비하지 말라고 했지. 아 쑥스러워 내가 근데. 또 얼굴에 빨개져. 아 쑥스러워가지고 진짜. 왜 뜯겨? 자 진짜 많은 사연이 왔는데 사연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 아유 그냥 쑥스러워. 너 뒤에서 내가 말할 때마다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 뚝딱이처럼. 아니 우리 연령층 되게 높아. 내가 막 4세 5세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헌터바니 은혜님. 저는 헌터바니 초창기 알고리즘 탈 때부터 보던 구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1월 3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건강하셨던 엄마가 뇌출혈로 수술을 하시고 5일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도 안 계시고 저는 연년생 남동생과 남편을 챙기느라 1년을 슬퍼할 겨를 없이 보냈습니다. 엄마의 첫 일주기를 보내고 우울증도 심하게 오고 남편의 직업 특성상 지역도 옮기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주변에서 아기를 낳으면 슬퍼할 겨를이 없이 잘 살 거야, 이럴 때 아기를 갖는 게 좋아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저는 엄마와 사이가 그 누구보다 각별했기 때문에 친정엄마가 없이 애를 낳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아기 생각을 접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빨리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하셨던 엄마에게 엄마가 없이 아기를 갖는다는 게 너무 슬프고 임신 중에도 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생각이 없는데 요즘 남편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헌터바니가 은혜네 브이로그를 보고 또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인밍아웃부터 출산 육아까지 보며 위안도 없고 큰 딸로서 울지 못했던 그 슬픔도 토해내며 울기도 하며 생각을 좀 고쳐보고 정말 출산 장려 채널이군 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 상황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라온이가 생기고 낳고 육아를 하시면서 또 바뀐 생각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애 3년에 28살에 결혼하고 지금은 31살, 결혼 4년 차입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고 또 어머니 사이가 각별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아기를 낳으면은 정말 잘해 주실 것 같아. 그렇게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잘하셨으니까. 1년 전이었잖아. 근데 나는 다른 분들의 말도 맞는데 이제 아기를 낳으면 더 우리끼리 가족이 더 형성이 되는 느낌이 들긴 하잖아. 근데 나는 1년인데 아직 너무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아. 그냥 아기 낳으면은 우리 엄마도 이랬겠지?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좀 더 슬퍼서 아기한테 이렇게 멍하니 더 이렇게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까 봐. 어떤 성격이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무서워. 나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해줬으니까 나도 더 잘해줘야지 그 사이를 맴돌 것 같아. 너의 그 생각과 아직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아픔이 물론 절대 가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추스려지지 않았다면은 제 생각에는 더 추스려지고 가지시는 게 더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는 지금 애를 가지면 슬퍼할 겨를이 없다. 그거는 근데 친정 엄마가 있으신 분들 당연하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위로하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주변에서. 근데 물론 애기가 나오면 정신 없어서 슬퍼할 겨를이 없을 수 있겠는데 그게 덮어지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마음을 추스리고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남편분한테 말씀을 하시고. 뭐야, 근데 반대하지 않았어? 나랑?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우선 1년 동안은 좀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 아기를 키우는 동안. 우리가 지금 라온이 낳고 너도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지금은 뭐 인터넷이 이렇게 해서 애가 왜 울고 뭐 이런 게 정보가 너무 많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냥 울면 업어주고 울면 뭐 해주고, 왜냐면 나이대도 우리랑 비슷하잖아. 저희 때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는 생각도 많이 날 것 같고, 그냥 주변에서 이제 엄마들이 다 있잖아. 근데 막 이제 친정 엄마가 뭐 이렇게 오셔서 뭐 해줬어요. 반찬 같은 거 싸주셨어요. 막 이런 거. 처음에는 좀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몸조리하고 이럴 때 친정 엄마가 많이 도와주니까. 그럴 때 많이 생각날 것 같고. 근데 1년 좀 지나면은 진짜 이제 그런 생각이 당연히 슬프겠지만 엄마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손주도 보여드리고 웃으면서 진짜 좀 무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진짜 처음에는 감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지인분들의 말도 맞을 것 같긴 해. 근데 처음에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우려되는 건 더 우울해지실까봐. 뭐 산후 우울증 이런 거는 주변에서 말하기를 거의 90% 이상 온다고 하거든요. 은혜도 그 제가 브이로그 올렸지만 정말 그냥 울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은혜야 아메리카노 나왔어 하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아니 커피 나온 게 이렇게 슬프구나. 우와 은혜야 바다 봐봐. 근데 울면서 바람에 눈물이 날리면서 바다를 보고 있고. 이렇게 산후 우울증이란 게 와서 그때 그 우울감에서 빠져가지고 아기가 막 싫어지고 이러한 사람들도, 이건 TMI이긴 한데 이러한 사람들도
수도 있다고 하고 어쨌든 그만큼 호르몬의 변화가 커서 우울할 수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추스린 다음에 본인이 알 거예요. 이제 나 가져도 괜찮겠다라는 게 왔을 때 가지셔도 돼요. 지금은 조금 왜냐면 사연 보면 촉박해 보이세요. 그 약간 주변에서 가져라, 아 남편도 갖자 이렇게 해서 가지시면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진짜 마음가짐이 됐을 때 그때 가지셔도 충분할 거라 생각해요. 지금 31살이니까. 아무쪼록 마음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고 무거운 사연 보내기 힘드셨을 텐데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드바니 그리고 은혜님. 저는 23살 대학생이에요. 현재 저는 3년째 연애 중인 꽈시시 커플이에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얘기하다가 우연히 폰을 보게 되었는데 여사친한테 이거 특급 비밀인데 여자친구 정 떨어질 것 같다, 결혼 상대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래 사귀면 쉽게 못 헤어진다, 자신의 경험담이다 등등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뒤에 둘이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물론 약속 전날 여사친이 파토내서 안 가긴 했는데 저는 몰랐었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성 문제 가지고 뭐라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결혼할 상대로는 생각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전에도 남자친구 입대하고 군대에 있고 한 번씩 휴가 나올 때 저랑 있으면 여자 알림을 끄는 등 여러 여자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나 싶어요. 몇 번이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잡았고 저는 매번 흔들렸어요. 남들이 보면 무조건 헤어져야 하는 일인 거 제일 잘 압니다만 3년 넘게 사귄지라 헤어지기도 너무 힘들어요. 다시 잘해보려고 해도 1시간만 연락 안 돼도 계속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남자분은 어장관리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 왜냐면 우선 여지를 주는 거잖아. 나 여자친구 정 떨어질 것 같아, 우리 만나자 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 나 여자친구한테 관심 없으니까 너랑도 어느 정도 싸움을 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지. 말을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나는 잘 근데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사친한테 여자친구 욕을 하지 않고 여자친구한테 말을 하고 만나러 가면은 이해해요. 그래. 그 정도면 뭐 이해해요. 둘이 또 할 얘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자친구의 욕을 한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야. 그리고 몰래 이것도 제일 큰 문제야. 그거는 여지를 주는 거고 3년을 만났다고 했잖아? 아닐 수도 있는데 계속 잡는다고 하잖아. 그때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잡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파토 낸 것도 여사친이 파토 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째 보면은 흔히 말하는 그 바람기가 다분한 그런 사람들이고 어장 관리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근데 다행히도 뭔지 알아? 뭔데? 여사친들이 남자친구한테 관심이 절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진짜 뭐가 있었으면은 만나고 뭐 할 거 다 하고 다녔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사연에 대한 것만 객관적인 생각이 갑자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저렇게 여지를 주고 다니는지. 그냥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여지를 줬을 때 그런 설렘. 왜냐면 이제 3년이 만나면 남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호르몬상 이게 꺾일 수도 있고 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사연자분도 못 헤어진 이유도 꽈시시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 꽈시시 해봤어? 아니? 저도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 미친 아니. 누나랑. 미친 누나는 누군데? 도대체 내가 어떤 미친 사람이랑 만난 건데? 네 만나면 미친 사람이 되는 제 거야. 친구가 꽈시시를 오래 했는데 꽈시시 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사귈 때도 사실은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 친구 얘기야. 이거 진짜 친구 얘기.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사실 내 머릿속 뭔 줄 알아? 너 꽈시시 해봤으면 너가 응 하면 바로 이 새끼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네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은혜 안 했었나? 너 그럼 같은 대학교에서 만나봤어? 이 새끼야. 그건 너도잖아. 내 근데 친구, 자취방에서 제 친구 거의 얘기입니다. 제 친구 얘기. 조용히 좀 얘기해. 아니 뭐 어쨌든 진행 불가. 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꽈시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결혼할 상대는 아니에요. 본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분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거 진짜 땡큐인 거예요. 본인도 결혼 상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서운하죠. 지금 3년 동안 만나고 심지어 군대에 있을 때도 만나신 것 같은데 보니까. 군대를 안 가셨을 수도 있지. 방금 얘기했잖아. 군대. 너 사연 똑바로 안 해. 사과해. 그 군대에서도 또 휴가 나왔을 때도 여자 알림 같은 거 오면 알림 끄고 막 이랬다고. 그 군대요. 그런 걸 알고 계셨는데 3년이란 그리고- 정이 너무 큰 거지. 그래, 이거는 나를 깎아먹는 거야. 이거 계속 불안해하잖아. 그럼. 이거는 내가 이렇게까지 막 구속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이게 되게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 그것도 그렇고 못 믿어 행동을 하셨지만 자기가 내 남자친구를 못 믿고 있다라는 것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별로일 것 같아. 그냥 내가 근데- 별로인 사람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그거는 별로인 사람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넌 내가 어디 막 친구들이랑 놀고 올게 이럴 때 불안해한 적 있어? 한 번도 없지. 왜냐면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저는 친구들 만나면 뭐냐면 카페, 당구, 카페 끝. 코인들을 막 중간에 한번 가고. 이게 끝이에요.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내 친구들도 술을 안 먹는 애들을 만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은혜 초반 만날 때는 좀 불안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술 먹고 다 사고 치는 건 아니지만 술 먹으면 사고 칠 확률은 높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불안해 한 적이 있어. 초반에. 근데 그러다가 뭐 안 하길래 그냥 저도 믿고 뭐 그냥 뒀죠. 근데 지금 사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저는 아웃. 똑같습니다. 저도 아웃. 헤어지세요. 너무 지적적이었다. 아니야, 헤어지세요. 지금 아직 23살밖에 안 됐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 헤어지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제 정신머리를 고치고 싶어요. 제목이요. 안녕하세요 헌터반의 은혜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는 곰팡이입니다. 운동이 먼저인데. 은둔 곰팡입니다. 저는 22살 간호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이제 3학년이라 2주 병원 실습, 2주 학교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 힘들다는 거 예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말 3번 실습하고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제게 일어날 현실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더라고요. 물론 남들도 다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힘들게 살겠지만 제가 멘탈이 약한 건지 실습을 해가면서 저 스스로 느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이 너무 많고 남들은 다 자기 할 일 하고 사는데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허둥지둥 어리버리 헤매고 있고 막막한 현실에 숨어버리고 싶은 회피적 성향이 짙고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으로만 예를 들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식으로요. 제 머리를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우울하게 지내기가 싫은데 그런 쪽으로만 사고회로가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첫 사회생활에는 나는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22살에 실습 나가셨다고 했잖아. 나도 조기 취업을 해가지고 22살에 조기 취업을 했어. 디자이너로. 그냥 해봤어. 디자이너로 있어 보이고. 근데 나는 진짜 그게 너무 무서웠다? 맨날 울었어. 맨날 옥상 가서 맨날 울고 사수가 도대체 왜 우냐 막 이렇게 하는데 대학생 이제 친구들끼리만 거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진짜로 어른들의 사회를 나와버린 느낌인 거야. 난 아직 애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일이 장난이세요? 이런 식으로 다독이지 않고.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실수했어. 괜찮아. 이게 아니야. 그리고 간호학과다 보니까 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더 아마 막 따끔하게 더 혼나셨을 거야. 막 어리버리 이렇게 하셨을 때. 그래가지고 그게 더 힘드시지 않았을까. 나는 너무 무서웠어. 이게 진짜 어른이구나. 어른들은 절대 다독여지지 않는구나.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맨날 울었던 것 같아. 난 아직 애긴데 이러면서. 엄마 이러면서. 근데 이거 진짜 너가 지금 되게 말 잘해준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잘 공감이 가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군대라는 데를 가잖아. 남자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머릿속에 군대 생활밖에 없고 군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애초에 많이 듣잖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선배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단련이 돼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 군대는 진짜 직설적인 사회잖아. 물론 그 군대 안에서도 적응이 힘들어서 관심병사가 되고 뭐가 되고 중간에 막 전역해버리고 막 탈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그래서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머리를 고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은혜도 멀쩡해요.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 내 정신머리 좀 보세요라고 한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렇게 막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 사회생활이고 똑같네. 은혜야 너랑 완전 실습을 하는 것도 지금 시기도 2주 병원 갔다가 2주 학교 수업. 이게 더 힘드실 거야. 아예 나가서 계속 진짜 혼나고 뭐하고 이것도 근데 힘들긴 하지만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거잖아. 근데 지금은 계속 뭔가 사회생활 갔다가 학교에서 친구들 만났다가 사회생활 갔다가 학교 친구들 만났다가 하니까 이게 더 혼란스럽고 더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사회 속으로 넣어버리면은 이런 게 이거구나 하면서 한번 우울을 확 했다가 적응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근데 간호학과를 원해서 가신 거라면은 저는 조금만 더 버텨보시길 추천드려요. 졸업할 때까지만. 근데 만약에 간호학과가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거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그냥 거침없이 그 하고 싶은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겁을 드신 거잖아. 앞으로 고생길이 훤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조금 해봤는데 이것도 힘들면은. 근데 사람은 이게 다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나중에 또 적응해가지고 적성에 또 다시 잘 맞아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은혜는 디자이너로 포기했지만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졸업을 안 했지만 안 맞았어요. 아직도 학자금 대출이 있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무정적이야. 나만 못해. 그래, 이런 거. 나만 왜 이렇게 허둥지둥해? 그냥 다 그런 생활을 다 거쳤고 처음부터 누가 막 주사 잘 놓고 뭐 하고 이걸 누가 다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그 선생님들도 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한 거니까 파이팅. 파이팅.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제 고민은 진로 문제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매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꿈은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불확실하고요. 그냥 적당히 성적 맞고 적당히 부모님께서 바라는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 꿈은 선생님이긴 했지만 이렇게 큰 친구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유아교육과를 진학해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게 더 제 적성에 맞았고 봉사나 진로 체험을 갔을 때에도 그렇게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아이들로 하여금 그 힘듦을 해소하는 사람이에요. 아르바이트도 동네 유명한 키즈파크에서 3년을 일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에 실패했고 이렇게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확신은 안 생기고 사실 한국어의 교권 침해 현상이 나날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저는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저 혼자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하던 중 캐나다에서 자격
자격증을 취득하면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절차가 있긴 하지만 저는 영어도 꽤 되는 편이었고 언젠가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도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무 계획 없는 건 아니에요. 올해는 임용 공부를 해보고 올해 말부터 아르바이트 등등을 통해 돈을 모은 뒤 워킹홀리데이를 먼저 해볼 생각입니다. 이라면 유학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임용을 보게 되겠지만 저는 당장 내년부터 해외에서 일을 하며 생활을 하고 싶은데 제 친구들은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요. 제 꿈이 너무 헛되고 한편만 바라보는 희망일까요? 그냥 집에서 얌전히 임용 공부를 해서 안정적인 교사 일을 하는 편이 좋을까요? 아니요. 왜 헛됐어? 친구들이 왜 헛된 꿈이라고 하는지 사실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닐까? 좀 아까워서 임용 공부를 너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유아교육 그저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다 중요하지 않고요.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걸 실패했다. 요게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거를 지금 부모님 때문에 다른 걸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부모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거보다 선생님이 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근데 않을까. 유아교육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린이집 말고 또 병설 유치원 아예 국립으로 가는 것도 공부를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가잖아. 그러면 그런 거는 어머니 아버님은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셨나? 근데 그거보다도 선생님이 더 근데 좋다라고 내- 생각을 하실 수 있어. 주변 다 선생님들이 많잖아. 은혜 주변에 의외로 선생님들이 많아요. 월급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적고 스트레스도 많아요. 중고등학생들 사고치고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한테 요새는 개기기도 하고 체벌도 힘들고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하는 것도 그거지. 이제 교권이 너무 이제 떨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애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너무 많이 보더라고. 회사처럼 교무실에 가면은 업무 볼 게 너무 많아. 담임하면은 이제 뭐 한 달에 얼마 더 준다 이랬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조금이야. 고생하는 거 비해 적고 이거는 뭐 저희 들은 얘기긴 한데 담임도 짬 때린다고 합니다. 높은 사람이 너 담임해. 어찌 보면 이게 사회니까. 그리고 주말에도 뭐 출근할 때도 많고 방학에도 출근해야 되고. 하지만 방학이 좀 큰 메리트긴 해. 근데 중학교 방학이 그렇게 또 길지가 않더라고. 한 달씩 이러지. 총 합치면 한 3달 되나? 막 근데 2주에 한 번씩 또 막 학교 나가가지고 어. 뭘 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 다 짜고 막 해야 되잖아. 음. 그렇게 일 치고는 너무 박봉이라고 해야 되나? 박봉. 그래서 그런 급여 때문에 주변에서 힘들어해? 어. 아. 그리고 막 대출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선생님 대출이 있잖아. 근데 그런 것도 잘 안 나오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각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유아교육과 이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 애기들을 하는 게. 근데 너무 좋다고 하니까 너무 뭐 키즈 카페에서도 일도 오랫동안 3년이나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 두 개의 그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하고 싶은 게 다 명확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선생님은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거 하세요. 캐나다 가셔가지고 그거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의 말들을 들을 것만 들으시고 다 흘려보내세요. 막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게 어딨어. 저 유튜브 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당연히 효도도 중요하지만 본인 인생인데 부모님의 말을 꼭 이렇게까지 내가 하기 싫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이렇게 따라야 할까요? 이제 성인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음 생각하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땡땡땡입니다. 전 요즘 고민이 제가 1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예전부터 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한 여자와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싶은 사람으로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친에게 한번 결혼을 언제 하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자기는 30살에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여자친구의 나이는 25살입니다. 20대를 즐기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친이 나가서 놀거나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스타일이 집순이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은혜님이 생각하는 즐긴다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고 저도 매번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고 하는데 배려를 하나 안 하는 느낌이에요. 저도 30살 전에는 하고 싶은데 계속 만나야 할지 다른 선택을 할지 고민이에요. 답을 알려주세요. 이 즐긴다는 의미는 그냥 그거예요. 얽매이고 싶지 않은 거지. 맞아. 그리고 자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저희 같이 있잖아요. 계속 나 혼자만의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여자친구분의 스타일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 저 혼자만의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나 혼자 과자 막 부어 놓고 집에서 혼자 막 과자 먹으면서 PMP 같은 걸로 영화 보고 전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군대 가는 게 너무 싫었던 게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예 없어. 거기 무조건 다 같이 자고 막 다 같이 하고 했잖아. 진짜 혼자 있는 시간 아예 없어. 잘 때도 옆에 다 같이 이렇게 붙어 자고 하잖아. 나는 그게 군대 가기 전에 좀 두려웠던 것 중 하나거든. 근데 그런 거는 가니까 당연한 거라서 아무렇지 않더라고. 또 혼자만의 시간이 있으면 좋죠. 너도 좋잖아. 혼자만의 시간. 근데 없잖아. 없지. 제 라온이가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중요하지 않다. 난 얘랑 그냥 계속 있으면 너무 좋아라고 하는 사람은 서운해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 해줄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25살이면은 여자친구 입장으로서는 지금 다 친구들이 아무도 결혼을 빨리 간 사람은 갔겠지만 갔겠지만 많이 안 갔을 거예요. 지금
직업도 어떤 직업을 가지신지는 모르겠지만 25살이면은 23살에 졸업을 하고 초년생인데 사회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고 너무 빠르지 않나 여자 입장에서는 좀 빠를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해. 생각할 수도 근데 또 사연자분은 지금 계속 만나야 할지 헤어지고 결혼할 여자를 만나야 할지 그거를 고민을 하시는데 결혼이 먼저냐 지금 여자친구분이 먼저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네. 지금 여자친구분을 기다렸는데 뭐 중간에 헤어져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또 헤어지고 결혼할 여자를 찾아서 만나는데 그 여자랑 또 헤어질 수도 있고 그 어떠한 리스크는 존재를 하는데 진짜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위해서 살 것인지 내가 좋아해서 그냥 만나는 건지 이게 제일 큰 것 같아. 무슨 말이야? 결혼 하나만 보고 나는 이 여자를 만나면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돼. 너가 무슨 말이야 해가지고 나도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정리 좀 해줘. 사랑하는 감정보다는 결혼을 해야 되는 그 1순위가. 감정인지 아니면은 사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할 것인지 1순위니까 결혼이면은 뭐 성 봐서 결혼을 하셔도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랑을 하다가 결혼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근데 결혼은 강요를 하시면 안 돼요. 난 지금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 관계는 금방 좀 시들지 않을까. 자, 그럼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9살 소방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22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경험을 쌓아오느라 벌써 이 나이가 되었네요. 헌터팡, 토끼팡 오타 아시죠? 토끼팡 너무 애청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가 손버릇이 많이 나쁘세요. 유치원생, 초, 중, 고등학생까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항상 폭력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직까지도 언성이 높아지거나 부모님들끼리 다투는 날이면 온몸이 떨립니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떨리네요.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15년도에서 22년도까지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아버지의 바람과 폭력에 많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집을 나가신 아버지는 노숙 생활을 하셨는데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 여동생과 저의 반대에도 어머니께서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그 사람은 다신 안 그런다고 울면서 사과했었죠. 하지만 그 사과도 잠시 23년도에 배달 일을 시작하면서 어울리던 아저씨와 업소 방문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물증이 없어 따지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있었어요.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도중 이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한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밤 11시 3분 빨래를 열다가 아버지의 점퍼에서 떨어진 콘돔 2개를 같은 자리에 있던 어머니와 함께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이게 뭐냐고 달려가 물었지만 모르는 척 그게 뭐냐고 한마디를 던지시더니 곧이어 식당 가게 앞에서 주운 거다 라고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상황은 이렇게 끝이 났고 어머니와 저는 뻔뻔함과 황당함에 말을 잃고 충격을 받아 지금은 집 안에 모든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더 따지지 못하고 화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정말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 당했던 가정폭력의 기억이 남아있는 저에게 저보다 작은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눈물이 자꾸 나와 어떻게 할지 정말 막막함에 다시 몸이 부르르 떨리네요.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제가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하고 이런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해결을 바라고 사연을 보내고자 함은 너무 큰 욕심인 것 같고 누군가에게 털어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더불어 취준생이라 너무 막막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매번 사람이 없는 공원에 혼자가 앉아 울기도 고민하며 하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런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사연자분이 지금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더 따지지 못해서 그런 자신이 좀 그렇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사연자분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 나는 뭐 아파트 가서 멱살을 잡을 거야. 나 같으면 진짜 멱살 잡고 싶지. 정신 차리라고 막 하고 싶지. 근데 우선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했잖아. 그러면 진짜 지금도 떨릴 정도로 얼마나 그 두려움에 사셨을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고 그냥 내 삶이 스트레스였을 거야. 그냥 아빠라는 존재가 차라리 모르고 그냥 지냈으면 했던 거지. 근데 그거를 들었잖아. 노숙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였을 텐데 차라리 몰랐으면 마음이 더 편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어머니가 들이신 거잖아. 거기에서 또 이제 그런 마음이 더 생기셨을 거야. 내가 어머니를 지켜야 돼. 근데 어머니의 선택이잖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머니께 죄송해야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무게를 짊어지시진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도 그렇게 똑같이 당연히 생각하실 거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어머니가 더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뀌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엄청난 계기가 있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나 같으면은 남처럼 그냥 저도 그 살것 생각이에요. 같아. 그냥 뭘 하시든 뭐 어디서 뭐 바람 피우시든 하지만 폭력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폭력은 절대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냥 터치 없는 선에서 알아서 하시라. 왜냐면은 지금 밖에서 그렇게 노숙을 하셔서 다시 데려왔는데 다시 내쫓
고치시진 않을 것 같단 말이야. 어머님이 안쓰러워가지고 데리고 오신 것 같은데 폭력을 만약에 쓰신다 하면 그때는 바로 어머니랑 다 나와야지. 아니면 하다못해 경찰에 신고라도. 그때는 진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조치를 취하실 때는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겁이 물론 나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잖아요. 그 아버지란 존재 자체가 겁이 물론 나실 건데 결단력 있게 그냥 하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이제 우리한테 손을 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만약에 사연자분이었으면 저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 바람을 피든 뭘 하든 날 건들지만 않으면, 가족에 피해가 있지 않으면 저는 남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집에 오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제 하하호호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런 거를 모두 상상을 하잖아. 근데 집에 오면은 너무 집에 들어가기 싫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은 두 분이서 싸우시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냉랭한 분위기조차 너무 싫으실 거야 아마. 그래서 잘 하시겠지.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다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희망을 품지 않았을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바뀌셨겠지. 어허. 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쉽진 않겠지만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시고 남처럼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어머니랑 동생이랑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보시던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가정사가 있는 사연이라서 저희가 조리 있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일단 죄송하고, 아무쪼록 정말 잘 해결되시고 마음에 있는 그런 트라우마나 짐 같은 거를 그냥 하루빨리 벗어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조용히 좀 얘기해 이번 화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많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도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제 메일이 있습니다. 메일로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조용히 좀 얘기해. 뭐야? 펀치. 아. 미안. 결혼하지 마세요.